7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6번의 네모칸은요, 지금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행동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환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존재이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현재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을 행동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어, 뭐, 이 행동주의에 관련한 학자들,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엄청 많잖아요. 개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종 쳐가면서 먹이를 줬다가 고깃 덩어리를 줬다가 말았다가 막 치웠다가 한 그 사람, 파블로프. 그리고 무려 쥐를 상자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풀어놓고 관찰하면서 이론을 폈던 스키너. 이 행동주의를 모르고서는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네. 어, 상담 심리학 강의 끝나고 심리학자 문제 풀 때 좀 행동주의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주 많이 듣게 될 이름이죠. 76번의 개념, 중립적인 조건 자극과 반응을 유발시키는 무조건적인 자극 간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연합이 일어나고 이것은 인간의 정서나 감정뿐만 아니라 공포증의 형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1번, 고전적 조건 형성,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77번을 한번 보세요. 자, 77번에 스키너 박스라는 얘기가 나오죠. 스키너가요, 이 상자 안에 여기는 지렛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버튼 같은 거, 뭔가 물건을 탁 건드리면 먹이가 우르르 나오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 상자 안에 쥐를 풀어놨습니다. 쥐가 처음엔 돌아다니다가 그냥 모르고 툭 건드려요. 자기가 건드린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랬으면 먹이가 막 나와요. 그럼 그 먹이를 먹죠. 그런데 나중에는 툭툭 반복이 되면, 그죠? 반복이 되면, 아,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먹이가 나오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고픈 상태에 쥐를 딱 풀었더니 얘는 후다닥 가서 지렛대부터 먼저 건드렸고, 얘 먹이가 나오면 먹었다. 얘 지금 배웠죠. 그쵸? 학습을 했죠. 이게 스키너의 이론입니다. 77번에 보시면 이 스키너 박스 안에 있는 먹이는 무조건 자극입니다. 처음에. 그죠? 그다음 먹이를 먹는 행위는 무조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지렛대는 뭐죠? 조건을 일으키는 자극이죠. 그래서 조건 자극이 되고 지렛대를 실제로 누르는 행동은 조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77번의 순서대로 들어가는 말은 5번입니다. 78번은 자, 증상을 제거, 수정, 완화하고 장애 행동을 조정 내지는 조절일 텐데 또 오타가 나 있네요. 그런 긍정적 성격 발달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환자와 전문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해서 정서적 문제를 심리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다 떠나서요. 이 네모 안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정서적인 문제를 심리학적 방법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나왔죠. 심리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담하고의 차이점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번에 보시면요. 79번에 1, 2, 3, 4, 5번 보기는 전부 다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상담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은 보시면 상담자가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번은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의 불일치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겠죠. 굉장히 힘든 상담이 될 내담자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상담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놨는데 뭐 상담에 성공 뭐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힘든 상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 뭐 수용, 2번은 공감적 이해. 이렇게 상담자가 하는 상담 기법을 설명해 놨다는 거. 그 차이가 5번 보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80번 보시면, 어,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상담은 정서적 영역에 비중을 두어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감정을 꾹 누르고 있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해도 괜찮다고 계속 유도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제된 정서에 상담자가 들어가서 풀어내라고
촉진해주는 거, 예,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0번에는 3번이 답이고요. 자, 81번 보세요. 상담 목표와 이론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81번 보기를 제가 해설지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행동수정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인지 상담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행동수정 이론은 무조건 바람직한 행동은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시키는 거. 행동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행동주의이고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자아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방어기제를 내려놓게 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지 상담은요, 인지, 그쵸? 인지니까 일단 사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동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계속, 그쵸? 자, 요거인데, 이것과 맞지 않은 것, 어떤 게 있죠? 자, 기억, 정신분석 이론, 맞습니다. 니은, 행동수정 이론이라고 했는데, 인지 했죠? 이거 지금 니은은 인지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디귿, 인간중심 상담 이론 맞고요. 인지상담 이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감소 요거는 행동주의죠. 지금 니은하고 리을하고 보기가 바뀐 거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8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의 설명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82번. 상담자의 바람직한 자세 및 역할입니다. 그쵸? 자, 1번 진실성, 2번 공감적 이해, 3번 경청하기, 4번 직면하기, 5번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했는데요. 진실성. 상담자는 한계를 가진 순수한 존재. 모든 것이 진실되어야 한다. 뭐, 말은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공감적 이해. 상담자가 내담자가 함께 있는 것이다. 말 되게 애매하게 쓴 거 보이세요? 예.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문제에서 말을 애매하게 쓴 경우에는 정말 아닌 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맞는 걸 찾던가 정말 아닌 거, 알까리한 건 제껴버리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3번 경청하기에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라고 했는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경청이면 잘 듣는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죠. 그럼 3번인가? 이렇게 생각에 빠지시면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지금이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괜찮지만 시험 보실 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일단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직면하기 보세요.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들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한 가설, 새로운 체계니 뭐 가설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해석이잖아요. 근데 4번에 직면하기라고 돼 있죠? 완전히 틀렸죠. 사실 82번은 보기를 쓱 보시고 4번을 체크하시고 휙 넘어가 버리셔야 되는 실제 시험이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걸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4번은 완전히 틀렸죠? 82번에 4번입니다. 8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순간인데, 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죽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했나 보다. 이 해설지도 틀렸네. 그죠? 순간순간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의 경험과 감정들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공감적 이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83번에 2번. 84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새로운 참조체제라는 말이 나왔죠. 내담자의 문제와 염려에 대하여 새로운 참조체제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자, 더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해석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심층적 공감이 뭔지, 피드백 주기가 뭔지, 직면, 또 반영 이런 게 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해설지를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다 해석이니 뭐 피드백 주기니 이런 걸 다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한 번씩 다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85번 보세요.
자,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상담자가 상담의 진행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상담이 초점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화는요, 뭐, 꼬아서 내든, 뭐, 예쁘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든, 어떻게 내든 간에 무조건 시험에서 다뤄야 하는, 다룰 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86번.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한 식욕, 성욕, 하나 더 있자면 수면욕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거, 성적인 본능이고, 삶의 본능이고, 뭐, 식욕, 성욕, 그게 플러스 수면욕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하려는 에너지. 이게 뭐죠? 네, 리비도입니다. 리비도.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예, 타나토스죠. 밑에 보이시죠?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 예,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개념 이해해 두시고 지금 86번에 무의식과 전의식과 원초화라는 말도 나오죠. 모두 다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예,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6번에는 1번 리비도. 87번 다음 중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이 바른 것은 자 방어기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기억, 억압, 니은, 투사, 디귿, 동일시, 리을, 퇴행, 미음, 치환입니다. 억압은요 미성숙한 방어기제, 억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억압은 의식하기 힘든 고통과 충격을 무의식 속으로 콱콱 눌러서 못 나오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 예, 투사가 아니라 부인, denial. 예, 부인에 대한 설명이라서 니은은 일단 틀렸고. 자, 디귿 동일시.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으려는 것 맞습니다. 퇴행,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곤경 같은 게 있을 때 예, 이전의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거 퇴행 맞고요. 실제로 느끼는 분노나 화 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치환이 아니라 반동 형성입니다. 예, 치환, 대치, 전치,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치환은 이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쵸? 반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또는 안전한 대상한테 예, 갖다 내려놓는 거, 잘못 내려놓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니은하고 미음이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디귿과 리을 이어서 예, 3번입니다. 52번 해설을 보시면 제가 이 방어기제 내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88번 볼까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예, 여기 지금 두 개를 합쳐놓은 개념인 거 보이시나요? 자,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 비언어적인 태도로 전달하는 것은 수용입니다. 상담자의 바람직한 자세 중에서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의 자세입니다. 지금 문제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렇죠? 자, 진솔성이나 공감적 이해나 반영이나 경청은 너무나 범위가 벗어난 말이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하고 수용을 같이 써놨네? 네. 이렇게 치사하게 예, 말을 합쳐놓을 수도 있다는 거 보이시죠? 88번에 2번입니다. 자, 89번은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인간 중심 상담에서 말하는 인간 성격의 핵심 요소가 아닌 것 두 개. 자, 1번, 2번, 3번이, 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성격의 구조에서 보는 인간 성격의 핵심 요소죠. 유기체, 현상학적 장, 그리고 자기. 그렇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아닌 겁니다. 유기체, 현상학적 장, 그리고 자기라는 것은 제가 늘 쓰는 진부한 표현,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일단 인간 중심 상담에서 유기체, 현상학적 장, 그리고 자기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건 아는데, 뭔데 이게?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성격 구조에서의 인간 성격 핵심의 3요소입니다. 자, 이게 그거라고 합니다. 자, 90번으로 가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로 바르지 않은 것.
A, B, C, D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A냐 B냐 답이 없습니다. 예, 1번 다 맞다가 답입니다. 이런 문제 상담 시험에서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게 너무 치사한 문제죠. 그렇죠? 예, 공부하시라고 한번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어, 빙햄과 무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담 심리사 2급 시험을 딱 보시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학자 이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걔네들이 일부러 찾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낼 때, 뭐, 프로이트나 로저스나 뭐 융이나 에릭슨이나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오면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일단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희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빙햄과 무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막 찾아서 이 사람들 태어난 연도와 학자들의 어떤 업적을 보실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특이한 학자들의 이름은 좀 봐두시는 게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식은땀이 납니다. 네, 식은땀이 정말 날까요?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은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예. 자, 여튼, 그래서, 이런 학자가 심리학계에 있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는 게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험 볼 때 나의 멘탈 관리에 정말 유용하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 예, 비행함과 무어가요. 상담을 목적을 가진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90번에는, 예, 한번 알아두시라고, 예, 1번이 답. 9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자질이 아닌 것은, 예, 어, 제가 91번 문제를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쵸? 보이시나요? 예. 정말 그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물론 한상식뿐만이 아니에요. 뭐 청상이든 임상이든 마찬가지인데 애매하게 말을 적어 놓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아닌 것이 있으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아리까리하게 적어 놓은 것들은 다 제끼시고 정말 아닌 걸 찾았으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9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자질이 아닌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민감성, 객관적인 태도와 정서적으로 격리된 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적인 제한점과 결점을 아는 능력, 인간 행동의 이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지식, 되게 부정적인 단어를 조금 쓰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로저스, 인간을 중시하자고 인본주의를 주장하신 분께서 정서적으로 격리된 태도를 주장했다? 정서적인 제한점과 결점을 아는 능력을 중시했다? 로저스가 그랬어? 예. 이게 이 문제에서 사람의 멘탈을 흔들려고 쳐놓은 덫입니다. 일단, 로저스는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지식을 상담자가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5번이 답이고요. 예, 5번. 나머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예, 로저스는 문화적 배경 지식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느 게 정답이지? 이렇게 보기가 5개잖아요. 이거를 다 그렇게 막 예쁘게 써놓는 게 아니라 3개는 완전히 아닌 것으로 사람이 고를 수 있게 해놓고 애매한 걸 남겨놓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느냐?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셔서 일단 무조건 10개 이상은 맞추셔야 되고요. 25문제 중에. 40점은 무조건 꽈락이니까 넘으셔야 되고, 일단 5문제, 5과목의 평균이 60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이 상담심리사 이거 뭐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80 맞는다고 해서 더 잘한 사람, 뭐 90점, 평균 90 맞는다고 해서 더 잘한, 물론 실력엔 차이가 있겠지만, 이론적인. 그런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막 평균 80 이상 되신 선생님들도 정말 잘하신 것 같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평균 60점 몇 나오신 선생님들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정말 문제 한두 개 가지고 정말 당락이 결정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 이런 트릭에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예, 정신무장을 좀 하시고 시험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1번에는 5번입니다. 자, 9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1970년대 프로이트가 전통적인 심리치료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 및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일단 프로이트가 전통적인 심리치료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적 없겠죠. 왜? 그 사람 자체가 전통적인 심리치료 그 자체이니까. 1970년대 프로이트 어쩌고 나왔을 때 이미 체크하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1970년대에 이 전통적인 심리치료에 딴지 걸고 예, 저 파격적으로 나선 사람은 아이젠크입니다. 프로이트가 아니라 92번에 1번입니다. 이 아이젠크. 이 사람도 예, 심리학자 문제 푸시면서 많이 만나실 분이십니다. 93번 문제는요, 딱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 거의 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분의 이론을 공부하는 거 보면 가히 천재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한 30대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이름 알렸다 치면 60년을 활동하신 분인 건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의 발전 사조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겹칩니다. 예, 겹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임진왜란하고 한국전쟁하고 어느 게 더 먼저냐 하면은 임진왜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쵸? 비슷비슷한 몇 년 차이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뭐가 먼저냐 뭐가 뒤에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의미가 참 없을 때가 있죠. 심리학계가 그렇습니다. 예, 심리학계가 그래서 이런 상당 뭐가 탁탁 있는 거란 모르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칼, 아들러, 융을 뭐 이렇게 시기별로 딱 나누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렇게 의미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일단 보면은, 예, 일단 1905년에 예, 프로이트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융이 프로이트랑 처음엔 이게 쿵짝이 잘 맞다가 나중에는 아우 너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융이 프로이트와 결별했고 그리고 아들러가 등장해서 또 개인 심리학 그 다음에 칼 로저스는 요 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예, 1번 A, D, C, B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의미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아 그랬지 하고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94번은 어쩌다가 해설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 비밀보장의 원리인데, 예, 해설지에는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리가 되어 있네요.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거 비밀보장이잖아요. 예, 통제된 정서관여가 아니라, 예, 3번 비밀보장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94번에 3번이고요. 쉽죠? 예. 자, 95번. 인지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는 인지잖아요. 인지. 그쵸? 예.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인지도식을 재구성하고 새롭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써있죠. 요거 문제를 보셨을 때, 아, 인지 상담 이론 거야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기보다, 예, 저 위로 올라가셔서 정신분석, 뭐, 행동주의, 인간중심, 뭐, 이런 거, 게슈탈트의 상담 이론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게, 예, 시간 절약도 되고 공부도 되고 공부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겠죠? 95번에 4번입니다. 96번도 예, 말장난이 살짝 나왔는데 예, 비교적 쉬운 말장난입니다. 자, 상담 관계 특성이 아닌 것은 다 맞는 말인데 4번에 이제 이중관계를 지향한다고 나왔어요. 상담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적 친밀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96번에 4번이고 그쵸? 지양은 어떻다? 안 하는 거. 지향은 방향이니까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중관계는 어떻게 된다? 지양 되어야 된다. 이중관계는 지양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97번. 다음 중 상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심리검사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심리검사의 활용. 자, 행동 관찰은요, 심리 검사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리 검사의 활용이나 심리 검사 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예, 다 맞는 말인데, 4번 행동 관찰은 예, 사실 행동 관찰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97번 심리 검사의 활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심리 검사 플러스 행동 관찰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완벽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98번은 자, 다음 중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구조화죠. 구조화. 이제는 정말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종결 시에 다루어야 할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번에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가 아닌 경우는 5번 만성적인 내담자. 만성적인 내담자는 단기 상담 안 되겠죠. 그렇죠? 비교적 건강한 경미한 문제를 지닌 또는 조직체 구성원은 아예 회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고요. 발달 과업에 수반되는 심리적 갈등은 누구한테나 좀 당연한 일이니까 그닥 하드한 상담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만성적인 내담자는 단기 상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 우리가 단기 상담이다 했을 때는 정의상으로 몇 번? 25회 미만. 자,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원칙이니까 그럼 24회까지 이루어지려면 대충 한 6개월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상담은 전부 다 단기 상담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래서 99번에 5번. 자, 드디어 100번입니다. 여러분 100문제를 푸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신분석의 상담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자, 일단 2번이고요. 자, 과거에 내담자 자신이 효과적으로 직면할 수 없었던 장면에 적절히 대처하는 거 맞고요. 3번,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각성하는 거. 무의식의 의식화 맞죠? 현재 행동의 적절성 및 부적절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통찰하고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 다 맞습니다. 2번에 내담자로 하여금 열등 컴플렉스와 생활 양식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이 현재 생활 과제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 열등감, 생활 양식, 생활 과제 이런 말이 나온 건 전부 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 이론, 개인 심리학 얘기겠죠. 예, 아들러도 정말 많이 그쵸? 요즘 와서 또 뜨신 분이죠. 그쵸? 아들러.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113번까지 하고 상담 심리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